7개월 만에 열린 북미 실무 협상인데 아무런 성과 없이 북측 입장대로라고 하면 결렬됐고 미국 입장대로라고 하면 종료됐습니다. 북미 관계가 다시 이 안개 속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앞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까지 일단 뉴스들 보니까 분석들이 이 북측의 계산된 결렬, 의도된 결렬인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좀 제법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예,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예, 일단은 회담 전에 SLBM을 일단 발사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실무회담 자체가 예비회담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무회담 자체가 예비회담인데, 예비회담에 또 예비회담을 했거든요. 그렇죠. 4일, 5일 그렇게, 이렇게.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양측 간에 합의가 된 게 없는 상태에서 회담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예, 어느 정도 결렬은 좀 예상이 돼 있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의도된 결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러나 확실하게 사전에 합의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예, 아마 제가 이 시간에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쳐져 나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이제 바로 성명을 준비된 성명, 그 준비된 성명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네네. 그것 본다고 때문에 그러면은 의도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도된 거라기보다는요. 예, 왜냐 그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그 불만이 많거든요. 예,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불만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 하노이도 지금 북한이 당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까지 또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을 리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도된 계획적인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기획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합의가 원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네, 원하는 수준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 일단 북한이 선제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예.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하노이에서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에 나와가지고 우리 결렬됐다 얘기한 거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짚어봤고요. 일단은 그 양측이 이제 대화를 했을 텐데 과연 어떤 카드들을 꺼냈을 것인가가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번은 결렬이라고 많은 언론이나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한 발 물러서서 창의적인 대안들을 가져갔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확인은 안 됐지만 대북 제재 일부 해제라는 벽은 분명히 북한이 허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으로부터 그 정도는 받아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난공불락이었던 제재 해제 부분의 일부분을 받아낸 것 같고요. 예,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지금 김명길 수석 대표나 아니면은 북한의 외무성 담화에서 북한을 비난하지만 예, 그러나 분명히 최선희 부상이 9월 9일날 발표할 때 이번에도 낡은 셈법을 가져오면은 판을 걷어차게 될 거다 끝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근데 낡은 셈법이고 새로운 게 없다 그러면 이번에 판을 접어야 되는데 네,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김명길이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한다. 그건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딜이 없었던 건 아니고 예, 미국 말대로 상당한 정도의 의견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상태에서 북한이 합의를 받아들이기에는 가격이 안 맞았던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결렬을 전격적으로 결렬하는 방식을 던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은 완전 결렬이라고 저는 안 보고요. 예, 적어도 절반의 성공 내지는 3분의 1 정도는 어쨌든 간에 더 진전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일단 뭐 스웨덴에서 2주 내에 다시 만날 것을 권고한다 했더니 미국에서는 오케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일단은 반응이 좀 미지근합니다. 뜨뜻미지근한데. 예, 그것도 온도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지금 연말까지 숙고해볼 권고한다 그랬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간이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실무 협상은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예. 미국은 속개를 원하고 있고 북한은 일단은 뭐 전격적인 결렬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곧바로 재개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뜸을 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무한정 뜸을 들일 수는 없는 게 그럼 연말로 가버리거든요, 시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주는 모르지만 2주 내지는 아마 그 즈음한 그 순간에 그 시기에 실무 협상은 재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뉴스에서도 한 11월 중에는 다시 만나지 않겠느냐. 2주는 좀 어려운데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요. 예. 제일 좋은 건 연말 안에 만나는 겁니다. 연말 안에 만나서 네. 뭔가 합의를 도출해야만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적인 위상이 서는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사면초가인 국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연말에까지는 만나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미 비핵화협상의 동력은 탑다운이었거든요. 위로부터.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힘이 실무 협상을 이어가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겠죠. 예. 어쩌면은 좀 위기 상황이 좀 더 부풀려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나서서 해결해 볼게. 이렇게 또 접근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상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난번 630 판문점 북미 회동, 남북미 회동에서도 보셨지만 예. 그런 쇼케이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극적인 반전 효과를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요. 예. 그런데 조금 더 난해한 얘기로 들어가 보면 지금 예. 뭐에서 충돌하냐면은 영변밖에 못 내놓겠다는 북한과 네. 영변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영변 이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미국. 예.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는 못 해주겠다는 미국과 예. 파격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 예. 이게 충돌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미국이 일부 대북 제재의 부분적인 제재 해제 내지는 유예까지는 간 것 같거든요. 뭐 3년 유예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석탄, 예, 석유 근데 이런 이제 부분이 그걸로서는 있어서. 사실은 예.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가뭄의 예. 어떤 그 소나기 정도지. 예. 사실은 북한이 내놓는 영변은 물론 여긴 이견이 많습니다만은 예. 개인적으로는 영변 정도를 영구 폐기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성과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떠나서 영변에 들어가서 일단 검증 내지는 사찰을 해보면 예. 북한의 핵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작은 걸 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지만 네. 지금 얘기하는 일각의 석유 수입이나 석탄 수출을 3년 정도 유예해준다.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는 하노이 때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하노이 때가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 때로 간 것 같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수립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항목이었는데 이 부분부터 짚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건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해제인데 하노이에서 지금 막혀버리니까 예. 그럼 더 상위의 개념이 이제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제재들은 당연히 수반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표를 상향해버린 거죠, 북한이. 예. 그러면 관계 정상화 쪽으로 가면은 최소한 종전선언 정도,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는 기본이고 종전선언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종전선언은 사실 이제 사실상의 불가침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얘기가 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 미국은 유엔 사령부를 더 강화해서 예. 전작권이 환수된 상태에서 그러면 한미연합사령부가 미래사령부로 바뀌고 사령관이 한국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 우려를 우려해서 연합사령부를 유엔사죠. 유엔사를 강화해서 지휘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인데 예.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유엔사의 설립 근거가 희박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주기가 미국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 쪽에서도 미국이 줄 카드가 마땅치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미국이 상당 부분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거기서 불만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예. 지금 뭐 안전권, 발전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안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체제 체제 보장이죠. 보장이고 발전권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제재 해제다 이런 건데 지금 북한은 지금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좀 딜레마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SLBM 발사한 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SLBM에서도 있지만은 그게 사거리가 단거리를 넘어섭니다. 네, 최소한 준중거리거든요. 예. 910km까지 올라갔는데 미사일 사거리 계산할 때는 최소한 곱하기 3을 하거든요. 예, 그럼 397 벌써 2,700km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위험한 압박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는 가장 좋은 상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모든 미국 내 여론은 북한과 협상을 볼턴의 여론에도 가깝거든요. 볼턴에 가깝거든요. 강경한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기회를 상실하면 북한에게는 사실 더 강적이 남아있거든요. 민주당도 더 강경하거든요, 지금. 예,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의 탄핵 국면으로 가서 만일에 이 기회를 놓치면 예, 북한이 좋을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에서 정말로 불가역적인 합의를 하는 게 좋은데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북한이 좀 주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좀 약간 전략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연말까지는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김명길 그 순회대사가 회담 끝나고 나서 실무 협상 끝나고 나서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지 말지 시험 발사를 할지 말지는 그건 또 미국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도 더 강력한 좀 압박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 부분도 지금 SLBM 발사한 거 결부가 돼서 예. 지금 압박의 강도가 그러니까 단거리 가지고는 이제 압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 강도를 좀 높인 거거든요. 예. 높였는데 지금 걱정이 사실은 연말까지는 아마 핵실험이나 ICBM 발사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본인이 직접 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만일에 그 카드를 만지기 시작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테러가 없거든요. 그러면 강경으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압박 카드 수준이고요. 예. 연말까지는 아마 이 국면, 그러니까 대형 도발은 없는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ICBM을 거론하긴 했지만 그 연말까지는 일단 지켜볼 일인 거고 그 협상이 깨지면 이제 그 후에 얼마든지 시험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 이후도 사실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이후에 또 만일에 핵실험이나 ICBM을 해버리면 이 협상판은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최고 존엄이 얘기를 하기를 연말까지는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수습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새로운 길이 바로 협상판을 깨는 거일지는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협상 국면이 깨지고 고강도의 도발을 하게 되면 네. 남는 건 지금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선택지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온건파인 민주당이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에 있고요. 예. 폴턴은 뭐 해임된 다음에 뭐 제가 보기엔 사임인데 예. 군사적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지금 오히려 그 네오콘 보수 쪽의 여론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경제난에다가 군사적인 압박까지 시달리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말은 했지만 네네. 그게 바로 협상 국면의 파기로 이어질지는 연말이 지나도 그건 미지수라고 봐야겠죠. 예. 이쯤에서 한 번 더 여쭙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 누가 더 절박한 겁니까? 저는 당연히 김정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재산에 뭐 안 되면 그만이지만 근데 김정은 개인 체제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안 되면 협상이 그만인 게 깨지면은 아니잖아요. 개인 체제 입장에서. 자체가 보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게로 그 보면 때문에 그런데 매우 위험하죠. 예. 무게로 보면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예. 이 국가와 정권과 예. 이 존망을 걸고 있는 김정은 체제와 네. 본인의 정치적인 야심을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는 예. 사실 절박한 건 김정은 체제가 훨씬 절박하죠.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야 안 돼도 위원장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되면 그냥 시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지금 김정은 정권은 핵 보유 자체가 체제의 보장, 체제 수호, 정권의 안정으로 시작한 거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훨씬 더 많은 걸 지금 음. 이 폭갑판에 걸고 있는 거죠. 판단이 훨씬 더 큰 거죠, 사실은. 예. 트럼프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은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은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